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캡스톤 디자인 설계 과목에서 AI 의사 증상별 질환 매칭 모델을 개발한 8팀의 발표자입니다. 저희 조는 AI라는 이번 주제 컨셉에 알맞게 AI의 목소리를 이용해 내레이션을 진행하는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 발표는 덕터 소개, 주제 선정 동기, 개발 목표, 프로젝트 주 과제, 차별점과 기대 효과, 기술 및 설계, 그리고 데모 및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덕터에 대한 간단 소개입니다. 덕터는 챗봇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질병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덕터는 본인의 증상으로 예측 가능한 질병들을 알아보아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봇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자연어 처리를 하는 인풋 해석, 그리고 증상 표현 내용에 대한 키워드 질원 매칭,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챗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인터넷에는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사이에서 환자가 본인 스스로 참고할 만한 정보를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당장 화면을 보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질문글에 유산균을 섭취하라는 엉뚱한 답변을 그럴싸하게 달아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TV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사례입니다. 출연자의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고 조금 지나서는 장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급성 폐혈증 증세였다는데요. 급성 폐혈증이라는 질병의 존재를 알고 난 후에는 이미 너무 늦어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주제 선정 동기를 바탕으로 설정한 개발 목표입니다. 먼저 머신러닝 기반 진단과 의료기관 안내입니다. 성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기계학습을 통해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후 해당 모델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른 예측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결과와 함께 검사나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편의 기능과 근처 의료기관 정보도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가학습 기능입니다. 덕터를 통해 진단을 받았던 사용자가 의료기관 방문 후에 받은 최종 진단 결과를 입력받게, 추후 해당 정보를 학습에 이용하여 나중에는 더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게끔 하는 기능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입니다. 인풋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증상 표현 NLP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나중에 개발을 하기로 한 환부 사진 업로드 기능을 위해서는 사진 판독 패턴 인식 기능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풋 해석을 통해 뽑아낸 키워드를 질환과 매칭하기 위해서는 여러 알고리즘이 필요했는데요. 머신러닝을 통해 질환을 매칭함과 함께 현행 의사의 진단 기준을 따른 알고리즘 또한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챌린지는 기계학습 그 자체였는데요. 의사 국가고시 실기 문제집을 이용했지만 설치와 학습 환경을 너무 많이 가리는 ML 라이브러리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저희 제품의 차별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제 선정 동기에서 다루었듯 즉각적인 진단을 통한 건강 상태 악화를 예방한다는 가장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큰 병인지 잠시 느껴지는 통증인지의 경계가 모호한 증상들을 가진 질병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대장암이나 위암같이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는 질병들은 몸의 이상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면 치료 시기를 놓쳐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정확한 진단 전에 받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증상에 대해 검색한 수많은 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신러닝을 통해 답변을 제공하는 이 챗봇의 정보들은 실제 의학 자료들을 기반으로 정리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및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챗봇에 대해 다룰 텐데요. 흔히 챗봇이라고 하면 기계학습을 통해 생성된 대화 모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관점에서 본다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파이프라인, 서비스 아키텍처, 모니터링, 시각화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것들을 위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조는 교수님과 초메디신 사와의 논의를 통해 라사와 코쳇이라는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한 가지를 고르기로 했는데요. 먼저 라사입니다. 라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챗봇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서 기본적인 대화 기능은 물론이고 머신러닝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다양한 컴포넌트와 모듈을 통해 여러 가지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토크나이저를 추가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하여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라사의 비교 대상이었던 코쳇의 경우 라사를 보고 국내 개발자가 영감을 얻어 개발한 한국어 챗봇 프레임워크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는 최초의 오픈소스 딥러닝 챗봇 프레임워크로 꾸준히 유지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NLP를 잘 몰라도 챗봇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NLP 전문가에겐 더욱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해본 후 한국어 지원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코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에 기획했던 챗봇의 작동 시나리오 플로우 차트입니다. 채팅 메시지 내용을 수집한 다음 키워드 추출과 토큰화를 진행하고 표준어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채우고 필수 데이터 수집 여부를 확인한 후 부족한 정보를 다시 요구한 다음 해당 데이터들을 태깅 및 가공하여 증상 매칭 모델에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주요 기술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자면 AWS의 EC2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배포한 상황이며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등 파이썬 기반 M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쳇을 이용하여 챗봇에 보다 나은 자연어 처리를 가능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파이썬 기반 챗봇으로 인라인 키보드와 선택형 UI 등 사용자 친화적 UX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챗봇의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여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설계 파트의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사용한 텔레그램 챗봇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텔레그램은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메신저입니다. 다양한 API가 공개되어 타 플랫폼과 연계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메신저와 달리 봇을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며 메시지 발송 수도 무한히 무료입니다. 이제 실제 챗봇의 작동 모습을 실생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 20대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저런, 많이 아픈가 봐요. 그녀는 왜 갑자기 배가 아픈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닥터 챗봇을 떠올렸습니다. 닥터 챗봇을 실행시키는데요. 참고로 닥터는 휴대폰은 물론 아이패드, 맥OS, 윈도우 운영체제는 물론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 사용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본인의 정보와 증상을 이렇게 입력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3가지의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알려줍니다.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는 초기 서비스의 형태로 간단히 구동되는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는 챗봇 정확도 향상과 챗봇의 UX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초메디 신사의 GPU 머신을 사용해 보다 높은 수준의 모델을 구현하고 자연어 입력을 늘려 더 사용하기 쉬운 챗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초기 결과물만 시연한 오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더욱 더 발전할 닥터 챗봇을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클로바 AI였습니다.